자, 오늘 우리가 일단 다뤄야 될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좀 다룰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되게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영어에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뭐,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쓰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하기 좀 웃긴 게 한자야, 한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영영으로 되어 있는 문법 책을 일본 사람들이 그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다시 우리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나는 한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선생님도 거의 한자 나 너희보다 더 모를걸?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한자어를 대신에 이게 그 한글로 써져 있긴 한데 내용 들어보면 한자어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단 여러분이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자, 승현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1학년이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큰 걸 못 느낄 수 있지만, 그 설명하다 보면 이제 문법 용어라는 게 있어요. 용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막 사용을 해요. 이거를 너무 쉽게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나중에 정작 학원에서는 수업을 따라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지금 여러분 배우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쉬운 영어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되, 여러분 어차피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조금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어에는 품사라는 게 있어요. 품사라는 거. 이 품사라는 거에는 무슨 뭐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등등등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이 품사 중에 형용사라는 거야. 혹시 이 형용사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 넘길 필요 없어요. 이 부사라는 단원이 존재를 해요. 이 용어가. 이 형용사랑 부사를 우리가 나중에 실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형용사를 쓰고 어떨 때는 부사를 쓰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 일단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형용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야죠. 자, 형용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래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 했는데 일단 내 눈에 딱 보여야 될 제일 큰 단어가 수식이야, 수식. 수식이란 말이 뭔가를 꾸며준다는 뜻이거든요. 수식이라는 단어.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형용사라는 이거는 무엇을 꾸며주느냐, 무엇을 수식하느냐. 바로 명사나 대명사라는 단어를 꾸며준대요. 혹시 명사가 뭔지 아는 사람? 명사 알아요? 일단 내가 너희들이랑 오늘 첫 수업하니까 모르는 걸 내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알고 있는 걸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또는, 자, 명사라는 게 혹시 이제 자세하게 모른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떠한 사람 또는 사물 등등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 그래요. 뭐, 우리처럼 여러분 같은 걸, 어이구, 큰일 소리네. 여러분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또는 쓰고 있는 안경이라는 이름, 또 컵이란 이름 등등,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붙어 있는 이름을 명사라 부르고, 자, 그러면 대명사라는 건 뭐냐? 아, 그 단어가 너무 길어. 이거는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야. 뭘 대신해서? 앞에 말했던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를 대명사라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명사 대표적인 게 뭐 어떤 남자아이를 대신해서 쓰는 뭐 he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대신해서 쓰는 뭐 they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래는 이 he라는 것도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탐이라든가 뭐 승현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명사였을 텐데, 이 명사가 너무 여러 번 쓰니까 귀찮아. 아니, 명사 이름이 굉장히 길어. 그럴 때는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명사 또는 명사 한 부분인 대명사라는 얘네들을 꾸미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바로 형용사라는 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용사는 대충 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것들이 형용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자, 해석을 했을 때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를 우리는 형용사라 그래요. 한국말로. 그런데 이거는 100% 이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용사지만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지 않은 단어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를 한 85%? 선생님 수학선생님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이는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애가 자, famous란 단어가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죠. famous란 단어는 유명한이란 뜻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 혹시 이건 혹시 높아신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famous 뜻이 뭐냐? 유명하다,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외워버린 순간 잘못 단어를 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이 유명한 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외웠다면 대략적으로 이게 유명하다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외웠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뜻을 외워주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 문법을 할 때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던 이 famous라는 단어가 유명한 니은으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형용사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역할이 뭡니까? 했더니 actor, 우리가 배우란 말 쓰죠. 남자 배우예요. 여자 배우는 actress란 말을 쓰는데 이 배우라고 하는 이 어떠한 사람을 가리킨 이거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것들 뭐라 부른다?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방금처럼 이렇게 뭔가를 수식하는 역할로 쓰이는 형용사가 있지만 이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의 역할 중에 1번의 역할이에요.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자, 우리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한자, 나 아까 그랬잖아, 한자라고. 서술적인 쓰임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자, 주로 조금 쉽게 말하면 혼자 쓰인다. 혼자 쓰인다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했던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단어로 한정적 쓰임이라고 쓰이는 이 famous를 볼까요? 얘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죠. 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actor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잖아요. 얘는 좀 둘이 같이 쓰는 거죠.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자, 아래 문장 gorgeous라는 단어, gorgeous는 멋진이란 뜻입니다. 훌륭한, 내가 그냥 멋진이라 쓸게요. 이게 맞니? 멋진 맞죠? 멋진이지? 응. 아니 말고, 자. 자, 이때의 이 진은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 today라는 단어로 꾸미느냐? 아니에요. 해석해보면 너는 어때 보인다야, 멋져 보인다야. today는 얘가 꾸미는 단어가 아니죠. 너는 멋진 오늘처럼 보인다?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의미는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처음에 봤던 얘랑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물론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형용사인데 쓰임이 얘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한자어야, 한자어, 한정적. 반면에 서술적인 역할 또는 서술적인 쓰임이라고 쓰는 그러한 형용사는 혼자 쓰이는 그러한 역할로 쓰인다. 이 두 가지, 한정적, 서술적, 이런 이 두 가지 쓰임, 한자는 어렵지만 안에 내용은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이는 이런 역할을 형용사들이 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일단 형용사인지 아닌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형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해석을 했을 때 니은으로 끝나는 그러한 단어가,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제 이름이 승현인데요. 니은으로 끝나면 저는 형용사입니까? 그거는 사람 이름이죠. 명사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뭔가를 꾸미는 역할로 쓴다는 거 대부분 한국말로 했을 때는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85%라고 하는 이유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니은으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가 존재해요. 자, 일단 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쯤에 명사를 이렇게 꾸민다라 그랬잖아요. 형용사가 그걸 다른 말로 한정적 쓰임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세 번째 거. 뭐냐? wrong이란 단어. wrong은 잘못된, 틀린이란 뜻입니다. 틀린이란 말 쓸게요. 아, 잘못된이 낫나? 잘못된이 쓸게요. 어쨌든 이것도 니은으로 끝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쯤에 앞에 있는 famous, interesting 전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뒤에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몄는데 얘는 특이하게 anything이라는 거, 어떤 것이란 얘가 명사야. 얘 명사인데요. 얘는 왜 앞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꾸미지? 라고 뭔가 좀 특이한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이게 조금 대부분의 영어에서는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다 꾸며요. 근데 얘는 특이한 이유가, 자, 옆에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어떤 thing, 대표적인 게 뭘까? 뭐 everything, 모든 것. 여기 나온 anything, 어떤 것. something, 역시 어떤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쓰는 이런 단어. 자, 여기 있는 거 no, some, every, any 같은 것들이 그것과 함께 띵이 붙는 경우, 또는 one이란 것도 no one, someone은 누군가, everyone, 모두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건 단어들을 지금 잘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뭐뭐 body, everybody 많이 들어봤죠? 모든 사람. anybody, 어떤 누구든든 이렇게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여기에 그 대표적인 예죠.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반드시 이거.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야. thing.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차가운 어떤 것 좀 주세요 했더니 뭐 something cold라고 써야 되는데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가 있고 cold가 앞에 붙어있는 경우 뭐가 맞나요? 그랬더니 뭐 차가운 어떤 거 왠지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틀렸죠? 왜냐면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얘가 맞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 자,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제로 선생님이 이걸 낼 때는 방금 했던 용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 쓰임이에요, 쓰임. 어려운 말이야, 괜히. 이게 지금 똑같은 뜻이야. 어떻게 쓰이냐? 우리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아까 방금 말했던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두 번째는 혼자 쓰이는 서술적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 보다시피 이건 너무 쉽죠? 혼자 쓰인 거 누가 봐도 알죠? 이거 두 번째는 당연히 뒤에 있는 명사인 wing을 꾸미는, 그죠? 이것들로 각각 아래 단어들을 거기와 같은 것들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똑같은 내용들이 되게 반복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정도로 쓰인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드린 저랑 수업한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중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형용사들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돼요. 최대한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자, 뭐 여러분 숙제할 때 도움이 되라고 몇 가지 것만 봐드리겠습니다. serious 뜻은 뭡니까? serious. 심각한 또는 진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각한 니은으로 끝났죠. 진지한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useful 같은 경우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로 가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여기서 서술적 쓰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서술적 쓰임. 혼자 쓰인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거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found란 단어 아시죠?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에요.
다시죠. 근데 find 뜻이 뭐야? 제일 쓰는 뜻이 뭘까? 찾다. 그죠? 찾다라는 뜻인데, 물론 이 find가 뭔가를 찾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또 거기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게 뭔말한 사실을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 책에서는 요게 되겠죠. 왜냐면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혹시 보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보링. 지루한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지루한가요? 아, 맞다네. 아, 상처예요. 선생님 바로 그냥 상처 옵니다. 알죠? 나 A형이야. 혹시 A형 있어요? 반갑다. 우리 잘 그러자.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자, 지루한이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 나는 알았다야. 그 영화가 근데 여기서는 boring, 지루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분명히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죠? 방금 서술적 쓰임이라는 것은 혼자 쓰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자, 혼자 쓰인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내가 안 했어요. 너무 빨리 막 넘어가다가. 혼자 쓰인다는 말은 영어에서 보호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아, 또 한자가 나왔어. 보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호. 보호의 뜻을 아마 모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라는 건 영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보충 설명해 준다는 역할이 보호의 역할입니다. 영어에서. 그거를 영어에서는 C라는 단어를 써요. 스펠링상. 이거 우리 좀 나중에 바로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자세하게. 자, 이 글에서는 아까 첫 번째 문장 볼게요. You look gorgeous today죠. 너는 오늘 멋져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분명히 이 gorgeous가 여기 문장에서는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없어요.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지금. 그럼 얘는 혼자 쓰고 있는데 얘 하는 역할이 뭐냐? 영어에서 명사를 혹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로 쓰이는 게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보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적 쓰임이란 말은 결국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인데, 보호는 아까 보충 설명한단 말이죠. 뭘 보충 설명합니까? 영어에서 이 보호라고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주격 보호. 어려운 단어 시작됐네. 두 번째는 목적격 보호라는 두 가지의 보호가 존재해요. 자, 눈치 빠른 사람도 알 겁니다. 그럼 주격 보호라는 건 무엇을 보충 설명할까? 바로 문장의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목적격 보호라는 건 뭘까? 당연히 그 형용사가 문장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왔던 문장 갈게요. 너는 멋져 보인다. 그럼 이 멋져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죠? 그럼 이 문장 얘가 누구예요? 바로 맨 앞에 쓰인 얘가 S, 주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지 않는 혼자 쓰이는 이 gorgeous란 단어는 이 문장의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보충 설명의 의미. 바로 이렇게 명사를 바로 앞에서 꾸미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식이란 말을 쓰고, 그런데 이 anything을 제외하고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앞에 꾸미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야겠지? 이 gorgeous를 무슨 보호를 해야 될까? 바로 주격 보호라고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개념만 아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계속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하게 되면 이 선생님 이런 설명 계속 하세요. 근데 이 주격보호 뭔지도 모르고 계속 듣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제 꾸덕 졸죠. 두 번째 문장, 조금 내렸던 거. 나는 알았다.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알았다예요.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승현아, 주어는 누굽니까? 나겠죠. 그죠? 나는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found가 동사야.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뒤에
더 muve라고 쓰이는 이 명사죠, 명사. 영어에서요, 동사 뒤에 쓰이는 명사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뒤에 쓰인 얘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목적어는 영어에서 o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은 그냥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아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boring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취급하세요. 나는 발견했다가 아니라 알았다. 그 영화를. 문장이 뭔가 이상하죠. 그 영화를 알았다? 그 영화가 어쨌다고 알았다는 거야? 이 boring이라는 단어는 이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가 되는 거예요. 지루한 게 나냐, 내가 지루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목적어를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형용사는 바로 목적격 보라는 그런 이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것처럼 다른 점이 뭐예요? 이런 수식의 형용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하지만 이 boring 같은 경우는 뒤에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이거 꾸미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수식한다라고 쓰지 않고 보충 설명한다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쓰이는 역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수식의 역할, 다른 말로 한정적. 그 다음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주어를 꾸며주든 목적어를 꾸며주든 이렇게 뭔가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 하는 걸 우리가 서술적이라고 씁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뒤에 우리가 숙제로는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첫날이니까 110쪽까지, 101쪽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따가 내가 지금 두 분들 거 휴대폰 번호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해서 카톡 있죠? 없으시면 없죠? 카톡으로 해서 내가 보내드릴게요, 방송. 그럼 나중에 이거를 듣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